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송입니다. 이번 방송은 홍주 환자들이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건강식품 및 약에 대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한 3달 가까이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생각하려면 이 주제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 게 바닥 나버려요. 계속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뭘까? 뭐가 힘들어할까? 뭐를 물어보고 싶은데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실제 이게 도움이 되나? 뭐 생각도 하고 주제가 떠오르지 않으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주제를 생각하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게 궁금하냐? 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한번 방송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병원 직원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뭐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홍주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건강식품이나 약 같은 걸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사람들이 홍주 환자들이 우울증 약 먹고 있고 막 이런 사람도 많아요. 실제 우울증 약 먹게 되면 몸에 있는 혈액의 세라토닌 레벨이 상승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홍조를 굉장히 악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언급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약들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서 홍조 환자가 아니라도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두시면 주변에 그런 걸로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가 무슨 치료를 받거나 뭐 피부 재생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방송을 한번 들어두시면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런 약 먹으면 안 되는구나 등등을 많은 관련된 지식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환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 금지해야 되는 약, 이런 표현이 맞겠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요,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홍조 환자를 워낙 많이 치료하니까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런 제품들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증상이 악화되거나 홍조가 더 심해지더라, 이거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의시켰더니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오고, 흔히 말하는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러죠. 악화됐다 좋아졌다 악화됐다 좋아졌다를 하는데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평탄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약을 먹지 말라, 이걸 사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할 때는 항상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의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관찰로 얻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해요. 특히 홍조 환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 다양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달맞이꽃 종자유, 호호바 오일, 올리브유 같은 이런 오일류 계통, 특히 이 세 개의 제품들은 피부에 바르거나 복용하거나 하는 걸 되게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호호바 오일 같은 것들이 피부에 있는 지질, 피부에 있는 오일층과 가장 어떤 비율이 유사하다 그래서 바르면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 홍조 환자들은 이런 지질의 형성과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각질층의 턴오버, 피부 장벽의 턴오버의 어떤 밸런스가 깨진 경우예요. 그래서 진피 상부가 오랜 동안 혈관이 생성되면서 콜라겐 부분, 결체 조직이나 흔히 말하는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죠. 그 조직들이 다 손상이 왔기 때문에 위에 표피의 장벽들이 정상화될 수 없는 과정이라서 생기는 문제지, 이런 직접적인 원인이 이런 문제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발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오일을 바르게 되면 기존에 안 그래도 각질층 사이에 지질이 정상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과립층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
pH가 올라가 있어서 약간 활동이 덜 한다는 말도 있지만, 정상 피부, 처음에 정상 피부였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기전이 작동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런 오일류를 발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정상적인 피부에 있는 지질, 친수성 지질들 아니면 뭐 소수성 지질들 같은 것들이 이 오일에 녹아버려요. 그러면 세안을 할 때 지질층이 어떤 각질층 사이에 있는 지질이 녹아버리면서 그 각질층이 다 떨어져서 피부 장벽을 오히려 손상시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런 오일이나 어떤 올리브유, 호호바 오일, 뭐 달맞이꽃 종자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되게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사용하고 좋아졌다?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각질층이 과각질화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약간 도움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홍조 환자들은 과각질화되어 있는 문제가 주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오히려 대부분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맞이꽃 종자유, 호호바 오일 이런 것들은 주의해라. 대부분 오일류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일인 워터인 오일 뭐 이래갖고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가, 대부분 그 워터가 주가 돼야지만 피부를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하고 피부의 문제를 조금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보습제에 관련된 것도 나중에 한번 또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면, 알파리놀렌산이 아니고 감마리놀렌산이에요.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홍조 환자들의 혈액량이 증가되어 있고 얼굴에 만약 어떤 혈액순환이 실제로 좋아져 있어요, 얼굴 쪽은. 근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요. 맥주 혐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환자를 보면서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사람들, 이런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걸 몇 번 목격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오메가3를 먹으면 혈관들이 더 건강해져서 문제가 되는 혈관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되는 혈관들이 실제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런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됐던 병적 혈관들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거나 드시지 않는 걸 권하고요. 처음에 홍조 환자들은 항생제 먹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알려진 약들이 있죠. 그걸 기본으로 먹고요. 그거 하다가 연고를 같이 좀 쓰고요. 메트로니다졸 연고라든지 몇 가지 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고 경과를 보고 계속 하는데 좋아지고, 약을 복용을 끊었는데 증상이 없으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된 거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이 일어나거나 약을 용량을 늘려도 계속 된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근본적 치료는 레이저밖에 없어요. 물론 초기에 하면 악화되는 과정을 막기 때문에 적은 횟수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그런 어떤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걸 권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돈 밝히는 병원, 뭐 장사에 이윤에 눈이 먼 병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왜? 병원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버리면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려서 앞으로 병원 운영하는데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모 연고의 주 성분이죠. 물론 이 연고가 어느 정도 재생에 도움이 되고 병풀 추출물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고함량 들어갔을 때예요. 고함량 들어가면 접촉성 피부염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나요. 실제 접촉성 피부염 생겨서 왔던 사람 중에 이 연고 같은 거, 이 제품을 써서 생겼던 사람들이 많고, 바르고 많이 붉어졌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조 환자들은 굳이 이런 걸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런 걸 쓰냐 이거죠. 안 써도 뭐 치료를 하거나 다른 치료도 많이 좋아지는데 굳이 이런 모험을 안고, 이 위험해질 수 있는,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뭐 어떤 부작용이라도 조금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뭐든 자제하는 게 좋아요. 왜? 다른 치료법으로 부작용 없이도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초, 어성초 성분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한의원에서 쓰는, 한의원에서 이런 약을 홍조 환자들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몰라요. 왜? 한의사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감초나 어성초 성분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스테로이드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먹었을 때는 굉장히 호전되다가 약을 끊고 나면 리바운드 식으로 악화돼요. 그럴 때 환자들은 되게 갈등을 해요. 그렇다고 계속 먹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대부분 스테로이드 연고나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홍조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하지만 끊으면 또 확 올라와요. 그렇다고 그 약을 계속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증상이 심할 때나 이럴 때 한번 한의원에 한번 가봤을 때 상담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이런 거를 장기 복용하면 결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두 개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걸 먹고 악화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런 약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홍조 환자들이 홍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홍조 환자들이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우울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약을 치료받을 때 우울증 약을 받게 되는데, 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혈중에 있는 세로토닌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뭐냐면 혈관 확장제로 작용해서 홍조 증상이 많이 악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증후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얼굴 벌개지고 막 화끈거리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 약을 뭐 잘못 복용하거나 무슨 다른 고혈압제제랑 이런 거랑 잘못 복용했을 때 같이 컨비네이션 약을 먹다가 반응을 과하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로토닌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들이 확장돼서 홍조 증상이 많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환자들은 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홍조에 약간 일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울증 약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신경 안정제라든지 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마음을 차분하게 하니까 심장 박동수가 천천히 뛰겠죠. 그러면 당연히 얼굴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겠고, 혈액량이 줄면 증상이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평생 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경 안정제와 우울증 약을 약간 착각해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홍조가 좋아진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혈관 확장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상은 악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간이 나쁜 분들이 실리마린,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것들을 먹는데요. 건강식품의 하나죠. 이거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증가가 돼요. 에스트로겐 농도가 증가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러싱이라고 해서 폐경 증후군 같은 거 있죠. 이제 얼굴이 약간 달아오르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증가하면 약간의 얻는 메리트는 뭐냐? 얘가 체내 증가하면 여드름이 덜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약 먹으면 호르몬제 먹을 때 에스트로겐 약을 먹죠. 그 에스트로겐 약을 먹으면 여드름 피지 분비가 실제 줄어요. 근데 그거는 간단히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손바닥으로 막아 놓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았을 때는 실제 여드름이 줄고 얼굴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을 갖고 있다가 에스트로겐 농도가 일정한 수준보다 떨어지면 여드름이 폭발하듯이 늘어나요. 그리고 피부가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조금 변화가 생길 때쯤 프로게스테론이 추가되게 되면 피부가 확 악화돼요. 그 손바닥으로 나오는 거를 막고 있던 수도꼭지의 물이 갑자기 분물 터지듯이 팍 나오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리가 다가올 때 맨 처음에 배란이 다가올 때 에스트로겐 농도가 막 높아지다가 생리가 다가오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고 그때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올라가면서 여드름이 확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체지방 감소약, 흔히 말하는 체지방 감소약 뭐 어떤 게 있어요? 다이어트 약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런 약을 먹으면 피부 변화가, 피부의 재생이 늦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피부의 재생이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홍조 환자들은 피부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 과정들의 기전이 다 어떤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악화되게 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식욕 억제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암페타민 계열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약 중에 상당수가 식욕 억제제예요. 이 약을 먹으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데
얼굴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증상이 더 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아도 별로 배고픔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모든 몸의 균형이,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재생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욕 억제제를 복용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랑 홍조랑 관련 없다고 하지만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임상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런 약들을 먹거나 건강식품을 먹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악화됐어요. 그래서 중단하고 대부분 좋아지죠. 이번 방송은 홍조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건강식품이나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죠. 예, 굳이 뭐 억지로 뭘 다 챙겨 먹을 필요도 없고요. 뭐 맛있는 밥 먹고 고기 맛있게 먹고 그냥 건강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영양분 이렇게 배제되지 않게 골고루 잘 먹으면 홍조 환자들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악화된다. 물론 아주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음식물들이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남들이 다 먹는 음식 같이 먹어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예, 몇 번 기억하시면 홍조 증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고 다음번 2부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